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 드려요. 지금 바로 국내외 통합 MTS 영웅문의 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7시 12분 지나고 있고요. 캐나다 현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2023년에 첫 거래일은 휴장이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이제 오늘 밤부터 시작되는 미국 시장은 좀 좋아질까요? 앞서 문 의원께서도 상당히 많이 진지하게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저는 큰 그림은 저도 거기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보면 올해 작년보다 좀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문제는 당장이냐는 거죠. 당장 지금부터 막 주식이 바닥쳐서 올라갈 수 있냐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은 꺼림칙한 것이 꽤 많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능으로는 좋다. 그렇지만 예스다. 그렇지만 당장은 쉽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우선요. 작년에 얼마만큼 안 좋아졌는지를 우리가 팩트를 갖고 몇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벌써 2년 전이죠. 2021년만 하더라도요. S&P 500이 70번이 넘게 사상 최고가를 갔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기억하시죠? 작년에는 S&P 500이 첫날, 다우지수는 첫날과 두 번째 날 이틀 동안 사상 최고가를 갔고요. 나스닥은 단 한 번도 가지 못했습니다. 이렇게요. 나스닥이 단 한 번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지 못한 것은 8년 만에 처음입니다. 2014년이 마지막이었고요.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없었고요. 특히 거래 첫날이 최고가를 치고 나서 S&P 500이 한 번도 못 친 것도 최근에는 한 번도 없었다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S&P 500도 좋잖았고 특히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나스닥을 좋아하시는 거는 우리가 뭐로 알 수 있냐면 우리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ETF 중에 하나가 TQQQ입니다. 그래서 나스닥 3배짜리를 많이 갖고 계신데요. 작년 진짜 안 좋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의 흐름을 그대로 극명하게 받아준 흐름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문제는 나스닥이 이렇게 한 번도 최고가를 기록하지 못한 이후에 주가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또 역사적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8년에도 있었고 2013년, 14년 그렇게 있었지만 이렇게 3대 지수가 최고가를 회복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던 것들이 상입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1987년 금융위기, 1987년은 이제 그런 기억도 많다는 말씀이 많이 있잖아요. 87년 금융위기는 바로 다음에 최고가를 회복한 적도 있죠. 그 블랙 먼데이 때인데요. 다만 여기 방송 보신 분 중에 블랙 먼데이 때문에 블랙 먼데이 때 아마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꽤 몇 분은 상당수 계시긴 했지만 절대 다수는 아닐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때는 바로 다음에 3대 수가 모두 다 회복했지만 올해도 그럴까? 하는 것들은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부분의 IB들 앞서 대신증권의 문 의원도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요. 금년 상반기 최소한 1분기까지는 부진할 가능성이 큰 거죠. 다만 이제 문 의원께서는 금년 1분기를 뭔가 성장주다 그리고 그 배터리 관련주다 바이오 이런 거를 살 수 있는 기회를 보는데 그거는 이제 디테일에 가면서 약간 생각들이 다를 수 있지만 아마 비슷한 많은 분들이 1분기 정도에 다시 한번 바닥을 좀 테스트할 수 있다. 바닥이라는 건 3,500 정도 수준입니다. S&P 500고요. 그런 것들에 좀 마음을 열어두시면 그래서 그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두 분도 틀렸으면 좋겠죠. 이런 식의 틀리고 이미 바닥을 좀 훅 올라왔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의 시각은 하반기 정도로 보자라고 일단 마음을 좀 열어두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위원님 어떻게 오늘 초방송부터 노래 한 곡 뽑으시려고 에코 효과를 좀 주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까? 에코는 제거 줄 능력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노래 한 곡 하셔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이크 상황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하면서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고요. 첫 번째 관심에 이어서 두 번째로는 과연 이제 올해도 다우 지수가 다른 지수 대비해서 더 좋을 것인가 여부인데 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까요? 네, 24%포인트 넘게 다우지수가 나스닥을 앞섰습니다. 작년에요. 닷컴 버블이 최고입니다.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다우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졌고
나스닥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확히는 나스닥이 39%, 40% 떨어진 거에 반면에 다우는 6%거든요. 그러니까 33%포인트 차이 났는데 이렇게 차이 난 거는 2020년 이후에 2020년에 한번 그렇게 났었고요. 이렇게 거의 최대 수준이 났다라고 보셔야 되겠는데요. 15% 이상 차이 났던 것이 1980년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그 블랙 먼데이 그 전해가 되겠고요. 15% 이상 차이 났던 것도 한 두 번 있었고 뭐 몇 번이 있었지만 문제는 실제로 다우지수가 두 자릿수 차이가 날 정도 컸던 이후에는 실제로 다우지수와 나스닥이 두 지수 모두 떨어졌던 기억이 있고요. 특히 나스닥이 흐름이 이어졌던 하락이 조금 더 이어졌던 기억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통계가 많진 않아요. 그렇지만 올해도 나스닥이 지난 작년에 40% 하락해서 이번에 극적으로 돌려 세우기에는 그렇게 자신감은 좀 부족할 수 있다.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에 하워드 막스 말씀드렸잖아요. 하워드 막스나 많은 사람들 얘기하는 거가 소위 빅테크, 저도 좋아하지만 메가캡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장 상황에서 월가에서는 뭐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씩 좀 확인해 볼 텐데요. 이분은 누구시죠? 이분은 제가 네. 지난 마지막 방송나 연말 마지막 때문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아, 시간이 없어서 네. 종목만 간단히 설명드렸는데 오늘은 종목보다는 종목을 갖고 더 아우러서 음. 어떤 거를 올해 좀 어려운 시기에 갖고 갈 만한 ETF를 세 개를 딱 제가 네네. 선정을 해서 설명드리겠는데 지난번 거는 자세한 거는 지난 목요일 날 방송이었죠. 지난주 목요일 날 방송 보셔야 되겠는데요. 핵심은 이분이 돈을 상당히 많이 벌었던 분이다라는 것을 그쵸. 먼저 좀 전제를 깔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작년도뿐만 아니라 최근 1년, 3년, 5년까지도 지수를 이겼던 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분의 결론을 다시 한번 확인드리면 주가의 최악의 하락 사이클은 곧 끝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끝날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만 2023년에도 좀 더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분도 시각은 거의 비슷합니다. 금년 1분기 상반기 정도에 오를 수 있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세 번째가 더 중요한데 재무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주가 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저에게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3번, 4번이 여전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런 관점에서 배당 리더 그룹, 배당 성장 그룹, 순현금 흐름 그룹으로 얘기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종목들도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들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더 가장 쉽게 많은 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건 ETF이기 때문에 ETF를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배당 리더 그룹입니다. 배당 리더 그룹은 종목으로 보면 버라이즌이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배당 리더 그룹은 우리가 보통 때는 배당 성장을 위주로 많이 얘기하는데 배당 성장도 있고 고배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배당 주식을 얘기하는데 고배당 주식들을 어떻게 선별하느냐의 문제가 또 많이 있습니다. 고배당주를 워낙 많이 하면 주가가 워낙 재미없는 것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ETF를 소개해드리면 SDOG라는 ETF가 있습니다. SDOG인데요. 알프스라는 자산 운용사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섹터가 11개가 있지 않습니까? 여돈 앵커님. 네. 11개에서 주요 가장 그 섹터별로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를 5종목씩 구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IT에서도 5종목 배당 수익률이 높은 거를 구하고요. 예를 들어서 금융에서도 5종목. 네네. 필수 수업 이제 임시해서 구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장점은 뭐냐면 워낙 우리가 고배당 ETF를 많이 찾으면은 섹터가 한정되는 게 많습니다. 금융이나 리츠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 필수 소비재가 많은 건데요. 네. 이거는 11가지 섹터를 골고루 다 갖고 오기 때문에 어떤 면이 있냐면 섹터의 배분이 안 되겠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SDOG라는 ETF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지난 연말 가격이죠. 올해 아직 시작 안 됐기 때문에 한 $51 초반 정도에 와 있는 것이 바로 이거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작년에 참고적으로요. S&P 500이 20% 떨어졌을 때 이 ETF는 마이너스 4.7%가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흐름이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알프 섹터 디비던드 ETF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 이런 것들은 흥미롭기 때문에 공부를 해보시고 종목이 어떤 종목이 구성되어 있는지 하나 찬찬히 여러분들이
검토해 보시면 또 좋을 것 같다 해서 설명드렸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희가 여러 번 설명드렸던 배당 성장 그룹입니다. 누구?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건데요. 여기 배당 성장 그룹 ETF는 대표적인 것이 이제 오늘 소개해드린 것은 노블이죠. NOBL입니다. 배당 귀족주라고 얘기하는 거죠. 25년 이상 배당을 연속해서 올린 기업들만 모아놓은 것이 NOBL이 있겠고요. 비슷한 것은 10년 이상 배당 올렸던 VIG라는 게 있습니다. VIG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음 거는 5년 이상 배당을 밀린 DGRO라는 ETF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도 상관없고 여러분들이 보유하시는 종목에 비교해서 좀 안 갖고 있는 거 위주로 본다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5년이나 10년보다는 오히려 25년 이상 갖고 있는 주식들을 개별 종목으로 별로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배당 성장 그룹도 NOBL도 여전히 훌륭한 성과를 보일 수 있다라고 설명드리겠고요. 작년에 보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P 똑같죠? 똑같이 기준으로 20%가 떨어졌던 걸 반면에 이거는 프로쉐어즈 ETF는 7.8%가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그 과거의 어떤 성과가 앞으로 우리가 보장할 수는 없지만 이런 배당 성장률도 상당히 훌륭한 ETF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순현금 흐름의 킹 관련 주식입니다. 순현금 흐름은 당연히 캐시플로우가 되겠고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더욱더 주목받을 수 있는 것들이 보여야 되겠죠. 왜냐하면 매출을 통해서 이익은 낮고 장부상은 날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외상 매출이 많고 그러면 혜택 볼 게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흑자 부도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이 순현금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캐시카우의 중요성은 진짜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들어도 지나치지 않은 건데요. 대표적인 것들이 한 두세 개 있는데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건 캐시카우에 카우에다가 Z가 붙어서 카우즈라는 ETF입니다. 네. 가격대도 보더라도 $40 초반 중반 정도 와 있는데요. 작년에 보더라도 불과 2%밖에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 이런 시장의 험난한 시기에는 특히 빛이 날 수 있는 그런 ETF이기 때문에 저는 올해 이 세 가지 ETF 시장에 따라서는 상당히 좀 선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줄여서 설명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전략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우리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를 계속 이어가야 될까요? 네, 이 부분 앞서 이제 문 의원과 약간 성격이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 의원께서는 이제 1분기를 완전히 기점을 잡아서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로 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다 있지만 저는 본격적인 회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여러분 갖고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는 주가가 다른 사람보다 좀 늦게 사셔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확인하고 사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가치주를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공격적인 주식보다는 방어적 주식이죠. 공격적인 주식보다 방어적 주식. 그러니까 시장이 어렵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어적 주식을 어떻게 찾느냐? 과거에 보면 시장의 금리가 올라가거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때 오히려 주가가 선방했던 것들을 방어적인 주식으로 찾아낼 수가 있어요. 방어 주식을 어떻게 찾아내는가는 또 기술적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런 게 있겠고요. 세 번째는 배당이 없는 주식보다는 배당을 주는 주식을 중심으로 투자할 필요 있죠. 이거 여러 번 강조드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 가지 정도로 관점으로 지금 특히 최소 1분기, 2분기까지로 갖고 하시더라도 전 시장에서 큰 무리는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핵심적인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장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여전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핵심은 가치주. 가장 큰 ETF 딱 하나를 찍어드리면 여러 번 작년부터 정말 저희가 제일 많이 언급했던 것은 VTV거든요. 그러니까 VTV 주식을 한 주부터 사두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나름 더 안전할 것 같아서 오늘 마지막으로 설명드립니다. 네, 다양한 시장 이제 초기에서 과연 올해는 어떤 주식 투자를 해야 하는지, 어떤 스타일에 투자해야 하는지 관련한 ETF까지 쭉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올 한 해도 위원님 잘 부탁드립니다. 캐나다에서 돌아오시면 또 스튜디오에서 제대로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캐나다 현지에 계시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